네, 신년운세 사주 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자일주입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이제 한 해 운세를 분석해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일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간이 임수고 일지가 자수죠. 자수의 지장간은 임수, 그 다음에 계수족이죠. 천관과 지지가 뭐 아주 간단해요. 전부 그냥 수죠, 수. 예. 지장간도 전부 임수, 계수. 온통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수가 큰 강이나 바다를 의미하고 자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냥 드넓은 이 바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연직이 뭐 배포가 크고 뭐 이렇게 보이죠. 예. 천간지지 모두 양입니다. 성격 당연히 외성적이고 한성격합니다. 임자일주. 예. 그다음에 이제 자수, 자오묘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홍염이라고 하는 건데 뭐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인격. 이제 일지에 양인을 두고 있는 거, 양인이 이제 겁재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인격이 딱 세 개가 있습니다. 병호, 무호, 임자. 예, 일인격입니다. 요 세 개 일주는 일인격. 그래서 이제 인이라는 게 칼인자죠. 양인이라는 건 양인데 양을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일인격 권력, 독립, 전문, 경쟁력 이런 겁니다. 예. 아나무인, 예, 네, 이게 이제 이래서 편관에 지금 제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가 필요합니다. 무토, 예. 임수는 무토가 있어줘야 돼요. 예. 또 간여지동이죠. 천간과 지지가 이제 같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간여지동 중에서도 임자이죠. 임자. 그다음에 신유, 그죠? 이런 일주 굉장히 세요. 이제 을묘 이런 것도 한 고집 합니다. 간여지동 대표적인 건데 간여지동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간여지동 사주는 남녀 공이 부부관계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이해심,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임자일주 뭐 본인 만나면 나 본인은 세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는 무지 셉니다. 무지 세요. 이건 뭐 정제, 정관, 인종시 퇴진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인종한다는 건 끌어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뭐 무토를 끌어왔어요. 그러면 12운성상 무자 이건 이제 태지가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병화, 화토동법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보면 무토하고 여기 병화가 같이 이쪽이죠. 이렇게 자수가 여기 있어요. 12동상 이렇게 돌죠. 무토 병화는 양의 천간이니까 여기는 태지가 돼요. 태지는 약간 불안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용을 하더라도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부부관계는 좀 유정하게 정이 좀 좋게 흘러가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일주론으로만 봤을 때 그런 거고 다른 이제 사주를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또 양상은 바뀝니다. 임수는 비견이죠,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건데 다 임자는 왕이에요, 그죠? 임수가 자수를 보면 왕입니다. 자, 임수가 여기 있죠, 그죠? 자수가 여기 있어요. 임수는 시계의 방향으로 돌죠. 양의 천간, 절태양, 생욕, 대록 여기 왕이죠, 그죠? 왕한 겁니다. 왕이라는 거는 12운성상 가장 높은 단계예요. 기운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왕좌 왕궁에 누가 형제자매가 대가 세다는 얘기를 잘 유화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개수가 자수를 보면 녹좌예요. 이거는 이제 녹좌인데 이것도 좀 높은 단계죠. 그래서 재물욕, 권력욕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임자일주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직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자, 이런 직업 보세요. 군인, 경찰, 교육자, 종교인, 예술체육, 의료인, 다 뭐예요? 전문직이죠. 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임수는 무토가 필요합니다. 병화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자, 임자일주, 예, 다 까맣죠? 수가 의미하는 색상은 검정색. 을사년을 만났어요. 을목은 얘는 상관이족이죠. 상관. 상관이란 거는 관을 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자 뜻은 상관이에요. 관을 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거를 이제 명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육친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새롭게 일을 벌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독특하고 특수한 그런 추상적인 건데, 이 을목을 만났잖아요. 그죠? 이게 이 상관이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간오합으로 하는데, 이 을은 경금하고 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금을 봐야만 이 상관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천간의 경금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천간의 경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지의 지장간의 경금. 제가 여기 을목이 작용. 세운천간 을목은 지지, 지장간의 경금을 만나는데, 지지, 지장간의 경금이 있는 거는 세 개밖에 없죠. 사신유. 그래서 임자일주가 사신유가 있다. 천간의 경금이 없고, 그러면 상관성, 상관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상관이에요. 상관이. 그래서 새롭게 일을 벌리고 독특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행동적인 것을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요. 어느 경우에 임자일주가 사신유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작동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언제? 2025년에만 국한되는 거겠죠. 그런데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드러난 천간부터 먼저 합을 해요. 얘랑. 그러면 사신유가 있더라도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경금이 다 있잖아요. 그죠? 얘랑 이렇게 합은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의 작용력은 매우 떨어져서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마는 겁니다. 예. 내가 올해 좀 뭔가 좀 새롭게 좀 독특한 일을 좀 벌려볼까?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요. 어느 경우에? 천간의 경금이 있는 경우에. 근데 천간의 경금이 없고 지지에 사신유가 있다 그러면 을목은 작용을 한다. 뭘로? 상관으로. 예. 이렇게 해서 세운 천간이 작동되는 형태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25년 을사년이죠. 자, 사화. 지지는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걸로 작용이 돼요. 형충회합. 사주 명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귀가 딸토록 들은 거겠죠? 형충회합. 자, 사화는 대표적인 게 인신사밖에 없죠. 인신사 형살. 충은 사해충이죠. 합은 이제 사신합이 되죠. 회는 이제 이거는 삼합 방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좀 다루기가 어렵겠죠.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화는 뭐랑 작용을 해요? 형살. 그러면 인위적이죠. 그 다음에 신. 얘가 형살. 자, 그 다음에 사화는 해랑 또 충이 대적이죠. 해. 얘랑은 충.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글자는 어떻습니까?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 시지를 대입을 해보면 다른 글자. 만약에 지금 오늘 임자일주잖아요. 그죠? 임자일주. 자, 사화가 이렇게 연지, 월지, 일지, 시지도 쭉 하면 작동이 돼요. 그러면 자, 자수하고 사자 뭐 있나요? 형충해합 작동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파해, 원진, 귀물까지 다 동원해도 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작용력이 없는 거예요. 임자일주에 자수는 사화랑 작용하지가 않아요. 없어요. 예.
뭐랑 작동이 돼요? 이 글자. 인, 신, 해. 얘랑만 있어야 작동이 되는 거니까 임자일주가 인신해가 있는 임자일주가 있고 없는 일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인신해가 전혀 없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작용력이 없으니까 특별한 이 변동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고, 임자일주가 인신해가 있다 지지에 띠로 본다 그러면 범띠, 원숭이띠, 돼지띠예요. 요런 글자가 이 인신해가 여기 띠로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 글자만 있어도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인신해가. 그래서 인신해가 있는 임자일주하고 없는 일주하고는 양상이 많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임자일주인데? 그럼 뭐부터 봐야 돼요? 인신해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변동이 일어나느냐? 인신해가 있다면 일단 이 천간에 연천간, 월천간, 시천간에 요 을정기신계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변화나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임자일주인데 2025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임자일주가 인신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되는 것이고, 인신해가 있네? 그러면 요 글자가 천간에 있나를 봐야 돼요. 을, 정, 기, 신, 계. 이건 다 음의 천간이죠. 그죠? 왜 음의 천간으로 볼까요? 인신해의 지장간은 전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기 때문에 천간 오합은 음양의 결합이에요. 여기 보시면 갑기을경, 병신, 정인무야 다 음양이죠. 그래서 음양이 결합되기 때문에 인신해의 지장간은 양이니까 음의 천간, 을정기신계의 이 변동성을 보면 돼요. 임자일주는. 그러면 자 보죠. 을은 상관이죠. 그죠? 임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정화는 정제, 기토는 정관, 신금은 편인, 계수는 겁재죠. 이 내용이, 이 변동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임자일주가 인신해가 있는데, 드러난 천간에 요런 글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 글자들의 변동성을 예측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있다면 얘네들은 그 약간 실로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일정기신계가 좀 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면 실로 귀결되기는 쉽지는 않은데,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좀 약하게 자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천간에 을이 있다. 범띠예요. 그러면 바로 형살이 딱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사화의 지장간 무경병이죠. 경금하고 을이 이렇게 합을 해죠. 얘가 나가요. 뭐가 나가요? 상관이 나가는 거죠. 내가 뭔가 좀 일을 좀 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마음속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돼지띠다. 자, 그러면 사해충이 되죠. 그죠? 그리고 해수 안에는 임수가 있죠. 근데 이 정화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그럼 사해충이 되면, 이렇게 사해충이 되면, 충이 되면서 이 임수하고 이 병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정화하고 이 임수가 이렇게 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제 형충이 되면은 음의 천간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합이 되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 합이 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을정기신계를 했잖아요. 그죠? 기, 신, 정계, 을정기신계. 얘네들이 변동이 있는 거예요. 변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자일주가 요 글자, 요 이제 정제족이죠. 그럼 요 글자가 있었다 그러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니까 여자랑 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토는 정관이에요. 관성이 나가는 거죠. 그죠? 범띠다 그러면 인 안에 간목이 있죠. 그죠? 예. 기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갑기압을 해서 얘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직이죠. 뭐 이직. 남자가 나가니까 여자는 또 남자랑 헤어지는 거 이런 겁니다. 예. 선생님 저 이직할 게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부서 이동 뭐 이 정도라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부서가 좀 나누어지던가 아니면 또 같은 회사인데 회사가 옮기던가 뭐 이런 거예요. 사업장을 옮기던가 그런 겁니다. 신금 인성이죠. 학업적인 면에서 조금 불리할 수가 있고 계속 겁재예요. 그죠? 이건 이제 뭐 친구나 동료 경쟁자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불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거는 저보다는 본인이 더 잘 알겠죠. 안 그래도 저 임자일주인데 안 그래도 올해 뭐 직장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간에 기토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인신해가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확실하게 옮기는 거예요. 작년부터 내가 2025년도에 나 회사 옮길 거야. 이 회사 짜증나서. 그죠? 작년부터 나 올해 뭐 아파트 하나 살 거야. 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화가 있겠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2024년부터 나 2025년에 나 주식 투자하려고 나 마음 먹었어. 정화가 있겠죠. 주식 투자하려면 돈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임자일주 아주 셉니다. 세요. 예. 배포도 있고 뭐 한성격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시원시원해요. 성격이라는 건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임자일주 함부로 자존심 건들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세요. 예. 임자일주 건투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